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오늘은 목소리.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하니까 목이 막히시네. 저도 지난주 2차 전지 관련 회사 탐방 하나 다녀왔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나중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이사님께 한번 살짝 여쭤보려고. 그 여쭤볼 게 굉장히 많겠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박순영 이사님 모시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예.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걸 하지도 못했어 맞아. 그때 배터리 못 하고. 제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한테 나 오늘 원통형 배터리 봤다고 엄청 자랑을 하고 예. 저 저녁 방송 하는데도 여기 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오늘 봤잖아요. 원통형 예. 배터리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뭐 분리 막 이런 거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진짜요. 예. 그냥 장난친 거예요. 당황을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장난쳤습니다. 다음에는 양극재 소재. 양극재 보여주세요. 불이 싶어. 한번 이렇게 배터리도 잘 넣어보고 안에 뭐 있나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이야기 오늘 처음으로 해볼 텐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과장님? 먼저 일단 질문에 앞서서 이사님 제가 지난주에 전에 관련 회사를 다녀왔거든요. 아, 예.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이제 IRA 도입하면서 조금 시장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액 쪽이 이게 이제 그 장시간 이동하게 되면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질하든지 이제 불이 나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쪽으로 그것도 이제 공장을 옮겨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수제는 양극재만 봐라. 예. 그럼 이후에 음극재를 갈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질문 그러니까 주시고도 얘기는 했었던 것 예, 같은데. 거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보통 4대 소재라고 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네. 저희 업계에서 느끼는 건 완전 달라요. 음. 양극재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봐서는 완전 이제 너무 좀 존경스럽고 대단한 회사들이고 그에 비해 갖고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대충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제 다른 소재들은 이제 그 부품 납품하는 좀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하면은 양극재 회사는 일종의 그 파트너나 아니면은 이제 그 좀 상전 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의도에서는 이제 제대로 좀 인식이 좀 덜 돼 있어 갖고 좀 비슷한 레벨도 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양극재 업체들이 다른 이제 그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이런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양극재 쪽을 이제 투자한 형태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양극재 관련해서 뭐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뭐 굉장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에서 양극재가 특히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전해액이나 뭐 음극재 쪽에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 쪽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물질이 단일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면 되는 이제 얼마나 싸게 만드냐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포커스가 되는데 뭐 동박 분리막 전해액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 만약에 NCM이라고 하면 그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굽느냐에 따라 갖고 이게 화학적, 전기적 성질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양극재를 만들려면 기간이 10년이 걸리고요. 10,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를 와. 얻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기타 여러 소재의 이제 진입 장벽하고 양극재 진입 장벽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스케일이.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리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NF 같은 경우에 네. 걔들이 갖고 있는 지금 양극재 기술이 글로벌 넘버원이고요. 네. 다른 나라 회사들은 그 양극재를 못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극재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 배터리 메이커들이 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우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뭐 지금 이런 형태고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포드 쪽하고 지금 양극재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저희가 대충 듣기로 정확하진 않고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 갖고 아마 25년부터 30년까지 양극재를 그 포드에서
저기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렇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8년 뒤에 물건까지를 내가 이만큼을 미리 사가겠다 네. 하고 이제 성금 박아놓고 오. 다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그 중간에 30년 돼서 사실은 전기차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네. 그래도 그 양극재 물량만큼은 내가 무조건 사가겠다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입도 선매를. 수주가 예, 예, 네.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양극재 구하기가 귀하고 이 양극재가 없으면은 우리가 전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런 형태의 계약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양극재 쪽은 미국에 진출할 때 이제 그 조인트 벤처 형태로 보통 이제 진출이 되고 네. 그에 비해 갖고 뭐 음극재나 동박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좀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극재, 음극재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비슷한 건 줄 알았거든요. 예. 이렇게 또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으면은 가장 수혜가 이제 LG 화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예, 그렇죠. 보니까 계속 예. 증설하고 있는 거 같고. 예. 그 LG 화학을 되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LG 그룹 입장에서는 그 양극재를 다른 애들 사실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전기차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네.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안 하면 사실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니까. 그쵸. 네. 그래서 배터리를 하겠다고 이제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시도는 이제 열심히 했지만 지금 다 안 돼갖고 포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 시도는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마찬가지로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배터리의 원가의 50%가 양극재니까 양극재를 안 하면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예. 네.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은 그 LG 화학이라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제 업력도 오래된 양극재 회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 초에 이제 그 권영수 회장님이 거기 상장 무렵에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 듣기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LG 화학 양극재를 이제 쓸 거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81.81%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한 130조까지 올랐으니까 그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한 100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11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 화학이 시초에 얼마냐 하면 50조입니다. 지금 LG 화학을 사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는 그냥 하고 나머지 LG 화학이 하고 있는 이제 양극재나 지금 분리막도 할 거거든요. 네. 분리막이나 그다음에 기타 이제 원래 하던 화학 산업, 네. 그다음에 첨단 뭐 생명화학 공학 쪽 이런 쪽도 LG가 많이 해요. LG 화학이 그런 거는 그냥 덤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아주 좋죠. 예. 특히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 매니저분들하고 얘기 좀 해보면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고 어떤 느낌이냐면 아차 놓쳤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예, 다들 바로 접니다. 예. 내가 왜 이태원에 안 들어갔을까? 기관들도 마찬가지.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처음으로 기관하고 함께하는. 예. 근데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LG 솔루션 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진짜 이번에도 포스코 제가 예. 이번 주말에 내가 이천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저께인가 어젠가 또 막 엄청 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배 아파. 너무 아니야, 배 뭐 아파. 하나 가지고 있을 거야. 펀드 하나 들고 있죠. 저기 들어가 있을 거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2,000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예. 더 올라갈까 싶은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2차 전지주 중에서 좀 전망 괜찮고 그나마 좀 덜 올랐고 좀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 좀 이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LG 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K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중국이 또 쫓아오고 있습니까? K 배터리를 아니요. 아니요. 또 쫓아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K 배터리 예, 중국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망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네. 그 지금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국은 아예 못 건너게 됐잖아요. 예. 네네. 유럽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뭐 IRA 보완한다고 예. 유럽도 예. RMA 법안이라고 이제 그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이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 쪽은 지금 확고한 중국은 좀 경쟁에서 배제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확고한 좀 국가 안보 차원의 이제 좀 그쵸, 전략이 네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독일이 과거부터 중국하고 되게 친밀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독일 수상하고 독일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 이런 쪽들이 중국을 좀 단체로 좀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 그 네. 독일은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반면에 유럽 쪽에서 좀 이제 파워가 있으면서 중국하고 좀 안 친하게 지내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총리하고 네네. 지금 이제 기자가 맞아가지고 봐요. 이게 이제 결국은 유럽 의회 차원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중국을 배제하자. 네. 독일은 중국하고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자. 지내야 되지 않냐. 네. 중간에 뭐 프랑스라든지 여타 이제 이런 나라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네. 지금 이 그 중국 시위 때문에 이런 인권 탄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독일이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좀 이 뒤에서 이제 배후 조정하고 있는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제 RMA가 통과돼서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의 배터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중국 내에서 이제 막 놀다가 네. 서서히 도태되겠죠. 예. 그럴수록 K 배터리는 조금 좋은 거죠. 예, 우리가 좋은 이제 호재. 예, 우리가 독점하는 거죠. 그쵸. 예. K 배터리 나 있다. 댓글장에 맨날 이렇게 나 있다 올라오잖아요. 그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제 테슬라가 원래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이제 그 자동차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어떤 배터리를 쓰냐면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이제 일본의 양극재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NCA 쪽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원래는 양극재 쪽에서 제일 큰 회사였어요. NCA 쪽에서는 네. 제일 경쟁인 회사였는데 네. 그 양극재를 받아갖고 파나소닉이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이 개발한 양극재 기술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양극재 기술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어요? 네, 뛰어넘었어요. 예. 몇 배나 뛰어넘었어요? 한 978배 정도. 거의 1000배네요. 예. 지금 이제 압도적인 좀 격차가 있는 상태라 갖고 압도적으로. 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그 혼다 쪽에서 여기 네. 이제 여의도에 와서 권영수 회장하고 여기 사인식 한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겠다. 합작법이 네. 그때 예. 저는 일본에서도 예. 우리나라 많이 그게 이제 쓰죠.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제공하는 양극재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 양극재를 쓰게 되면은 제대로 된 배터리가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파나소닉의 경쟁력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고 최근에 혼다뿐만 아니고 도요타 그다음에 닛산 같은 일본계 메이커들이 다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 거를 다 제끼고 LG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의 그 양극재 기술을 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는 애가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배터리 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나 이런 쪽 배터리 기술을 파나소닉이 못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 테슬라가 지금 파나소닉 걸 쭉 쓰고 있었는데 네. 일본 놈도 안 쓰는 일본 거를 왜 미국 쓸 놈이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파나소닉 거를 제껴버리고 네. 그거를 LG 엔솔 거를 쓰고 25년부터는 삼성 SDI 걸 쓰겠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LG 그런 엔솔에 맥락으로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삼성 예. SDI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비호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많이 퍼다가 그게 이제 중국 안에서만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쭉 지켜보고 있다가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 안 있지 해서 이제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한 거고 유럽에도 앞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구도에서 봤을 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을 한국하고 일본이 경쟁하는 이제 그런 구도인데 네. 일본이 지금 병신짓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독점한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 걸 안 쓰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런 거를 투자를 하지 왜 쓸데없는 이제 뭐 카카오나 투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K 배터리, K 배터리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김보수 이장 불러.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네. K 배터리. 근데 또 네. 최근에는 교체식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예. 하는데 배터리도 이제 핸드폰 배터리 가는 것처럼 갈아. 예, 예.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요거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안 뜨나? 안 떴습니다. 떴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 90초면 끝. 너무나 혁신적이라는 어머. 기사가 있어요. 네. 기사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014년 12월 24일. 예, 2014년 12월 24일. 14년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예, 예, 네. 예. 저때 전기차 얘기가 한창 예. 시작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10년 전이죠.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2014년에 테슬라가 한번 시도했던 겁니다. 아. 교체식 배터리. 네, 네. 예. 지금 안 하잖아요. 네. 실패했어요. 아. 안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시도를 해서 실패한 전력이 있는 겁니다. 예, 예.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예, 8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네, 예, 네. 예. 이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거 획기적이다. 90초면 교체가 끝나니까 이걸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해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성이 없었어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네. 이게 배터리 교체가 왜 안 되냐 하면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계속 발전해요. NCM 111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처음에 네. 배터리가. 그다음에 이제 NCM 811, NCM에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는데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내가 NCM 811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갔는데 NCMA 배터리를 줘요. 네. 그럼 NCMA 배터리가 더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는 좋은 거는 내가 챙기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교체 시기가 조금 교체할 때 더 좋은 걸 주면은 그걸 내가 챙기고 네. 시장에 팔아버리고 네. 811은 쌀 거잖아요. 네, 네. 싼 거를 다시 사가 이제 중고 시장에 이런 데 사와서 다시 끼우면 되니까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 표준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는 NCM 배터리는 계속 기술 개발해서 좋아지니까 나쁜 배터리를 혹시 이제 좋은 배터리로 바꿔주면은 그거는 이제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배터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 배터리 교체가 왜 되냐면은 중국은 LFP를 쓰는데 네. LFP는 발전 여지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표준으로 이제 고정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그 배터리가 여러 가지 차들이 다 똑같이 이제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그 배터리는 그 세컨드 단계, 그 나은 단계로 진전이 되면 네. 이게 호환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충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교체해서 이제 또 타고 다니라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근데 충전 속도가 계속 단축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의 기술은 5분에 이제 200km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충전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옛날에 비해서는. 네. 이제 옛날에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교체 해야 된다 하려고 했었던 2014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10%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거의 1시간씩 넘었거든요. 네. 최근에 얼마나 최근에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이제 EGMP 같은 경우에 네. 18분밖에 안 걸립니다. 오. 예.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예. 커피 한잔 18분이면 화장실은 좀 여자는 조금 오래 걸려요. 변비. 여자는 조금 예. 줄도 서야 되니까 휴게소에서.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이쪽 기술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네. 이 기술 쪽이 이제 그 응급제 쪽에 실리콘 응급제 기술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 그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CNT 도전제 기술이 따라와야 돼요. 그 CNT 도전제 기술을 이제 글로벌하게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나노신소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노신소재가 이제 부각받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교체는 충전보다 비쌉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체는 충전보다 충전보다 비싸다. 그래서- 그래서 배터리 네. 교체가 안 되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지금 이제 교체식을 자꾸 밀고 있는 이유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왜요? 왜 그건 그러는 아까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제 LFP라는 이제 하나의 표준을 쓰는 거고, 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전기차 이제 보급 속도를 너무 과도하게 높이다 보니까 충전 시설이 다 안 갖춰져 있어요. 아, 그 다음에 그렇다 예, 보니까. LFP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충전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충전소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교체하는 스왑 시스템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밀어준 거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할 때 LFP하고 그다음에 NCM하고 또 보조금이 차별적이에요. 그래요? LFP를 좀 더 밀어주고 음. 그다음에 배터리 수압 시스템을 활용한 차는 보조금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이니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쵸.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그쪽에 이 2차 전지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위에서 이게 배터리 수압 시스템 얘기가 뭐 당장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회사에서 이제 그 윗선에서 한번 이거 검토해봐라 해서 이제 자기가 실무에서 검토를 한번 했었대요. 네. 배터리 수압 시스템에 대해 갖고 검토를 해보니까 네. 경제성이 절대 안 나온대요. 이건 해봐야 돈이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다 결론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업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요 얘기도 지금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제 한 어떤 연구원님이 이거를 이제 기사를 그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이제 쓴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예,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고. 예, 근데 사실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면 예.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충전소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어서 예. 뭐 주유소 있는 것만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그럼 중국에서만 좀 그렇죠. 예, 좋은 예. 중국 애들은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네. 자꾸 충전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든지 하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 거고. 아, 이제 충전 인프라가 완전히 그 커버가 안 되니까 네. 이제 교체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고요. 우리의 이제 하이니켄 NCM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오닉 6가 지금 520km를 가니까 예 그죠. 부산까지 충분히 가거든요. 중간에 그렇죠. 이제 충전 안 해도 네, 네. 예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 없다 교체 시. 그래서 교체식 좀 비싸지 않나요? 아무리 그렇게 보조금을 해도 보통 차의 20-30%가 배터리 비용 아닌가요? 예, 그 교체 서비스 자체가 비싸죠. 아무래도 그렇죠. 충전하는 것보다 예,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핸드폰도 사실 배터리 교체를 잘 안 하는데 그렇죠. 핸드폰도 뭐 충전기 들고 그러면은 다니면서 그 교체식 배터리는 매 수명이 얼마인데요, 그럼요? 그럼 차 교체 시기랑 비슷하죠? 배터리가 보통 지금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년. 배터리 하나예요? 배터리 하나. 그러면 대단한데요? 차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타는 분들 많잖아요. 한 7년? 7, 8년 타잖아요. 보통 차 교체 시기가 5년에서 7년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10년을 거의 보증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예, 아. 자동차 배터리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기술입니다. 사실 그러게요. 그게. 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전기차 타신 분들이 있으니까 20년씩도 간대요. 진짜요? 진짜로. 20년까지요? 예, 배터리가. 와. 대단한 기술인 거죠, 네. 사실은. 예. 보통 이제 휴대폰이 작은 배터리인데 삼성이 특히 좀 그렇잖아요. 2년 있으면은 이제 너무 용량이 줄어들어갖고 불편해서 바꾸잖아요, 맞아요, 보통.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전기차는 배터리 이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만큼 되게 큰 건데 네. 그거를 이제 10년씩 가게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진짜. 기술력이죠. 아무나 흉내 못 냅니다, 진짜. 와,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예. 대단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리튬이 예. 필수적이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리튬 값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있다. 포스코딕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어우.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음. 리튬 가격 계속해서 예. 쭉쭉쭉 올라갈까요? 예, 쭉쭉 올라갈 걸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시면 네. 리튬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전기차만 생각하시는데 네. 전기차에만 2차 전지가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기차 쪽은 그 우측 상단에 이제 수송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네. 원래 이제 왼쪽 상단에 전자정보 기술,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쪽에 이제 계속 많이 쓰였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로봇 군사용 쪽에 드론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아 드론에도 예, 쓰입니까? 배터리, 예, 드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예,
동력원이 필요하니까요. 네. 예, 그런 동력원 쪽에 지금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또 많이 좀 쓰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쪽으로 이제 발전량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네. 태양광 풍력의 경우에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우리가 네. 보통 이제 ESS라고 부르는 그런 쪽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기관들마다 조금 예측치는 조금 다른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SNE라고 이제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5배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봐서는 저 과정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과정이다. 보수적인 이제 평가다라고 보고 최근에 UBS에서 이제 또 비슷한 이제 그 전망을 내놨는데 UBS에서는 2030년까지 8배가 늘어날 거다. 네. 예. EU에서는 지금 2050년까지 60배가 늘어날 걸로 봐요. 결국은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리튬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없으니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 구조다. 물질도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 때 처음에는 사실 올 초만 해도 니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작년에 이제 그 모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기 이제 저 와이프가 그거 듣고 네. 우리 저기 구리 사야 되지 않냐. 구리 대파자. 예, 구리 얘기 많이 났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쵸. 전기차 시대 가니까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구리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전기차로 가면은 그게 뭐 8배가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니까 구리를 사는 ETF를 사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모프로에서 전문가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사자고. 네. 근데 그때 구리 샀으면 작살났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이제 구리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하겠지만 네. 늘어나봐야 전체 구리 수요에 비해서 그 늘어나는 게 되게 적어요. 전선을 생각해 보시면 네. 좀 깁니까 그게 길이가 엄청 길죠. 엄청 길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전부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는 8배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차에 들어가는 구리라는 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포션 자체가. 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얘기 한 사람, 그런 얘기 한 전문가 자격이 좀 없었던 거예요. 공부가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니켈 글로벌 뉴즈 해서 2020년 자료인데 네. 72%가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때 씁니다. 예. 그 다음에 12%가 얼로이즈라고 이제 기타 합금 같은 이제 이런 형태 만들 때 쓰고요. 네. 전기차 쪽에 쓰이는 거는 6%밖에 안 돼요. 니켈이. 전기차에 쓰이는 니켈은 니켈이. 6%.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CM 양극재 만들 때 쓰는 니켈은 전체 니켈 사용량 중에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게 비중이 올랐겠지만 여전히 10% 미만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같은 거 보면은 니켈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3 내지 4% 정도 수요가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 리튬 2030년까지 뭐 5배, 8배 이거하고는 아예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니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리튬을 한번 보시면 리튬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쪽에 50%가 네, 쓰이고요. 전기차가 50%가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28.7, 이바이크 2.2, ESS 4.9, IT 13.8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업용 뭐 이바이크, ESS, IT는 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이고요. 네. 산업용 쪽에서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포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용 관련해서 거의 70% 이상 사용되거든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리튬은 앞으로 계속 더 기해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네. 반면에 니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니켈보다 리튬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켈보다는 리튬이다. 근데 그 예. 리튬이 중국에서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 굉장히 그거 얘기하기 높죠? 전에 하나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또? 그것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세계 리튬 수급 현황 표를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서 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리튬 가격이 10배 올랐고요. 이 구도가 2023년, 24년, 25년 가면 이 수급 불균형이 점점 커지는 걸로 지금 막대 그래프에 갈수록 나왔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네요. 예, 네. 그에 비해서 공급
늘어나는 부분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네. 예. 저거는 이제 리튬 광산을 저희가 보통 개발할 때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그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그 염호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총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 귀해져서 빨리 우리가 공급해야 되겠다고 지금부터 나서도 네. 25년, 26년에 돼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 5년에서 8년 예. 정도는 그래서 걸린다는 거죠. 26년, 27년까지는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리튬 가공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81% 된다고 말씀하신 거, 요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스포듐민이라는 리튬이 함유된 광석입니다. 네. 저게 이제 필바라라는 이제 필바라라는 이제 호주의 그 리튬 광산 갖고 있는 이제 그 채구라고 하는 그 광산 회사 거예요. 네. 거기서 중국으로 보내면 네. 중국의 이제 깜펑이나 텐치 같은 강봉이나 이제 천재라고 하는 그 리튬 회사에서 리튬을 이제 정제하는데 저 광석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저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강한 황산을 저 돌에다 부어갖고 녹여서 리튬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황산을 때려붓는 과정에서 이제 토질 오염, 수질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게 이제 허가가 안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좀 환경 문제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그동안 아까 비해서. 말씀하신 이제 82%가 의존되고 있다는 게 네. 요 과정을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광석 자체는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 호주가 그래요? 호주가 지금 51%를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갖고 오면은 최근에 이제 대보 마그네틱 며칠 전에 상가 갔던 이제 그거 미르 나노텍 그리고 이제 저희 금양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미세 가공을 해요. 더 분쇄를 해서 네. 이제 양극재사로 주면은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의 밸류 체인으로 봐야 되고요. 이 네 가지 밸류 체인 중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저 두 번째. 네. 지금 이제 그런 형태가 돼 있고 그게 82%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전체 다 리튬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리튬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저 과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이제 내년 10월부터 광양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자회사가 그 공장을 완공을 하는데 네. 그 공장에서 하는 일이 저 강폭 리튬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필바라에서 이 원석을 지금은 중국을 보내고 있지만 네. 내년부터는 광양을 보낼 겁니다. 그럼 광양에서 이 재련을 해갖고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오, 네.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잡혀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RA 관련돼서 이제 나온 얘기니까 네. 25년부터는 이제 움브레 무유토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움브레 무유토는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하고 그 FTA 체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FTA 체결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써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FTA 체결되어 있는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광양에서 그거를 이제 요 아까 강풍에서 하는 저 하얀 가루 형태로 네. 리튬을 재련해서 캐나다로 보내요. 캐나다에 뭐가 있냐면 포스코 케미칼하고 GM이 조인해서 만든 양극재 이제 이 생산 라인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만들어 갖고 공급하는 이제 아. 그런 구조로 가는. 광산 자체적으로는 조금 호주 쪽이 예, 꽤 많은 많고. 편이고 그 가공을 중국 의존도가 81% 정도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예. 그걸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죠? 네. 현업에서는 이제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죠. 평론가들은 이제 뭐 걱정하는 척 평론을 하는 거고 아, 실제로 현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을까? 네. 그거를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공장을 차근차근 지어갖고 그 공장이 내년 10월에 광양에서 이제 완공이 되는 거고 네. 그 위에 움브레 무이로토 쪽 연모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이제 밸류체인 구상을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강상 관련해서 환경 오염 규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나중에 수급 불균형에 대한 뭐 쇼티지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광산 개발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르비아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리튬 광산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호주의 누구더라? 리오틴토. 리오틴토가 원래 그걸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환경평가,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오염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EU 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 쪽은 가야지 가려면 리튬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세르비아 국민들이 좀 희생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세르비아 국민들이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갖고 우리 세르비아 사람들 환경을 좀 그 희생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르비아 쪽에 그 저기 조코비치라고 그 네. 유명한 이제 테니스 스타가 네, 있는데 테니스 예. 거기가 이제 호주 오픈을 참가를 해갖고 거기서 우승을 하면 이제 저기 커리어 그랜드 슬램 이제 네. 1등을 기록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백신 맞기 싫다고 코로나 백신 이제 뻗대 갖고 네. 호주에서 참가를 못 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세르비아 국민들이 아주 이게 들고 일어나 갖고 네. 그 리오틴토 호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약이 광산 계획이지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그 밑바닥에는 이 광산 개발에 따른 이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좀 반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사실 있었던 거고 그게 그 세르비아에서만 끝났던 게 아니고 이제 미국의 네바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페인 쪽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산 개발 계획들이 계속 무산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수요는 빠르게 올라오는데 공급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환경 보호 단체들 쪽에서 조금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사실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그렇죠. 아까 환경 때문에 말씀하신 전기차를 이렇게 계속 가는 하고 거니까 있는데 그걸 어, 만들기 위해서 환경 그렇죠. 오염이 일어나면 이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너네들이 이 환경보호 단체들이 이제 이 지구 환경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하려고 막 얘기해 갖고 정치화 시도로 갔는데 정치 시도 가면 리튬이 반드시 필요한데 리튬을 광산을 개발하는데 또 여기서 딴지를 거니까 어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이 전기차 전환이 꼭 필요한 게 지금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관련돼서 이제 탄소가 결국 문제잖아요. 네. 탄소 발생량의 30%가 이 자동차 운행, 그 내연기관 자동차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100% 전기차나 수소차로 100% 전환을 안 하면 그러면은 탄소 문제가 탄소 제로 사이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큰 그림상에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좀 안 갖고 있다가 너무 올라가니까 배가 아파갖고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앞으로 경기가 되게 불황이 올 거고 네. 이제 그러면은 이 비싼 전기차를 누가 사겠냐? 네. 나는 내연기관차 계속 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2035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긴 여정이 하나거든요. 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어떤 거 생각나냐면 2010년 뭐 2012년 요 무렵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스마트폰에 이제 넘어갔는데 네. 나는 스마트폰 안 해. 난 투지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고집하던 분들이 한 5% 있었거든요. 아, 5% 정도? 예,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었거든요. 빠르게 다들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 투지를 고집한 사람이 아니에요. 5% 안에 계셨던 분.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고 그렇죠. 시대를 따라가야죠. 저 그런 분들한테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 011 쓰다가 이제 010 넘어갈 때도 네. 끝까지 011 고집하신 분들이 있다. 너무 있거든요. 018 이런 거. 018, 017. 좀 그런 거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금양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네. 부산시 2차 전지 제조용 18만 제곱미터 부지 매입 확인서 제출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 부지에서 정확하게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70 배터리 관련해서는 총 세 가지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00만 셀, 네. 그다음에 1억 셀, 그다음에 10억 셀을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부산의 어떤 부지는 이제 1억 셀 관련된 부지고요. 네. 200만 셀은 이제 저희 내부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 본사에서 이제 해결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 한 7, 8월 정도에 이제 처음에 삽을 떠 갖고 내후년 7, 8월 정도에 이제 1억 셀 라인을 완공하려고 하는데 네. 그 완공하는
그 목적으로 일단 땅부터 사놓은 겁니다. 아. 예, 그 땅은 부산시에서 저희한테 많이 협력을 해주셔갖고 네. 그 기장에 원래 이제 부산에 그 대우버스가 거기 들어오려고 했었던 자리예요. 대우버스. 예, 네. 예. 거기 대우 일반 산단이라는 이제 지역인데 네. 그때 부산 대우버스가 공장이 들어왔으면 이 부산의 산업이 이제 그 일어나는데 이제 많은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게도 좀 안 돼갖고 그게 무산돼서 이제 그 땅이 좀 이제 빈 채로 있었는데 네.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함으로 인해 갖고 네. 부산 지역의 발전에도 이제 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음. 이제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제 저희를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밀어주셔 갖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싸게 잘 샀습니다. 그래요? 전 거기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 배터리 공장. 예,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일단 1억셀 먼저 시작하긴 할 텐데 일단 네. 부지 자체는 그 부지는 5억셀까지 늘릴 수 있는 부지예요. 예. 대박. 음. 그럼 좋은 거잖아요. 예. 네. 이 2170 배터리 이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쭉쭉 예, 쭉쭉 늘어날. 예, 뻗어날 수 있게끔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죠. 회장님이야 이제 이 직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저는 열심히 이제 유튜브 나와서 이제 썰을 풀고 재밌게 드리고. 금양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예. 그 마지막 그 2차 전지 관련주 내년 전망은 한번 해주십시오. 물어봐 주십시오. 네네네. 예. 과장님이 해주세요. 2차 전지 관련주 아까 전액은 뭐 양극재가 최고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내년에 전망을 보신다면 계속 그대로 이제 양극재도 계속 내년까지 예, 계속 예, 간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고성장 산업이에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잘 없거든요. 네. 2차 전지가 고성장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고성장 산업인데 거기서 2등, 3등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중국처럼 기술력이 처져갖고 2, 3등 해봐야 별 볼일 없고 그거 중국 올해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2차 전지는. 네네. 넘버원 해야 돼요. 그 넘버원이 우리나라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주식 측면에서는 저평가돼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예, 올랐어도 저평가됐다고 예, 보시는 밸류에이션이 거예요? 높다,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근본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도 2차 전지가 제일 싸요. 이거 안 나오나? 예, 나오네. 나옵니다. 예. 하나증권에서 이제 23년 추정 PR을 이제 계산해서 한 건데 네. 여기 보시듯이 삼성전자가 16.2배, 하이닉스는 내내 적자고 네이버가 34.2, 카카오가 30.9,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배가 넘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3.9, 두산 퓨어셀이 117.4, 일진 하이솔루스 118.6. 이런 애들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고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LG 엔솔이 80.7. 이거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밑에는 SK 이노베이션은 8.1밖에 안 되고요. 확실히 엄청 낮네요. 예. 에코프로비엠이 23.0, 네. LG화학이 18.7, 포스코 케미칼이 45.8. 이건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나노신소재가 35.6. 이거는 미래가 창창하니까. 네. 에코풀은 6배, 음. 포스코홀딩스는 4.8배밖에 안 됩니다. 싸잖아요. 네. 눈이 있으면 좀 똑바로 좀 보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똑바로 안 뜨고 아니. 있어서. 선생님한테 한 얘기 아니고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이 나갔고 2차 전지가 지금 밸류가 너무 부담스럽고 높아서 네. 2차 전지 말고 수소를 한번 가시죠. 그러면서 두산 퓨어셀,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거를 추천한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내년 PR이 얼마를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하고 와서 그냥 지 내피셜로 내내 망상을 굴려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숫자를 보고 얘기해야죠. 저 2차 전지 요즘에 계속 올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전문가나 사람들이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전문가나 사람들이 나와갖고 지들 마음대로 지가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니까 배 아프니까 2차 전지 고평가됐다고 얘기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검증이 안 되니까 네. 일반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얘기 쭉 듣고 2차 전지가 다 비싸대 고평가래 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숫자만 봐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2차 전지는 지금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저렴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었던 게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 그런 많이 거는 들었었어요. 수소나 로보틱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그런 거죠.
수치로 봤을 수치로 때 봐서. 이차전지는 지금 예, 비싼 예,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봐도 예. 이차전지 3년치를 땡겨온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퓨어스,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런 거고 2차 전지는 하나도 땡겨온 거 없어요. 그래요. 예. 또 미래 성장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저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조금 사야죠.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집 팔아서 사고 이제 집 팔아서는 사면 안 되죠. 대출 팔아서 사고. 어제 제가 돈돈을 또 봤거든요. 어제 돈돈 보셨어요? 네, 그 항공 개그맨. 네, 저 모닝 라이브 봤는데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다. 음. 이 철칙을 절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집 하시면서 대출 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유 자금으로 꼭 하셔야 되고 2차 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그래도 조금 눌림목 왔을 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대충 사세요. 아, 대충 대충? 사세요. 대충 못 사겠어요. 여유 자금이지만 돈 잃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가 다 얼마 안 되셔갖고 이제 이상한 좀 뭐랄까 좀 욕심을 가지시는데 네, 내가 사고 그 다음 날부터 올랐으면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 날도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사고 나서 예. 1분 뒤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안 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 아프다. 예. 그 지금 저기 2차전지 관련해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네. 이게 배터리를 주기가 너무 아까워갖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돈만 날리고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면서 9시 2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장 시작이 또 됐습니다. 예. 잠깐만 짚어볼까요? 장이요? 그냥 가시려고 했죠, 과장님. 아닙니다.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네,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네요. 뭐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경계감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CI 그 뭐 리밸런싱. 리밸런싱도 뭐 오후에 또 수급적인 변화로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어때요? 원전요? 네. 말. 아까 또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네. 확인해 보기로 했잖아요. 잠시만, 좀 시간 좀 끌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 잘하죠. 제가 또 이렇게 과장님을 뽑아 먹을 대로 또 뽑아 먹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빨리 봐주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반응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다 보합이네요. 대부분 오늘 급등락할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양이 7% 넘었나요? 지금 민준 작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돈도 시청률 조회수 있다가 녹화 그거 엄청 올라가겠는데. 와 아, 기사님 오늘 또 우리 조회수 터집니까?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300명 넘었대요. 네. 들어오시는 그래요? 분. 하긴. 기사님 예. 효과. 예, 감사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렇게 그리고 2차 전지 금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셨죠? 네. 금양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 계속 뭐 3만 원 돌파했네요. 어제 그 부지 우리 네, 산 거, 부산 관련해서 그거 네. 이제 공시가 났는데 그걸 좀 이제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지금 나 예. 방송하느라고 못 들어갔는데 또 놓쳤어 또. 마음 아파. 제가 여기 나온 8개 네. 요 종목이 제가 봐서는 이제 앞으로 팡이라든지 네. 마가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의 주식이 될 거예요. 이제 10년, 20년 그러니까 5년, 6년, 3, 4년 지나면 3, 4년 동안에 여기에서 이제 신루타 종목들이 나올 네. 겁니다. 잘 고르시면. 또 고르기 어려우면 그 8개 다 사셔도 되고 그래요? 이 중에 한 서너 개나 대충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셔도 네. 괜찮거든요. 네. 너무 저렴 싸게 살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어차피 뭐 앞으로 좀- 계속 예, 올라갈 예,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워렌 버핏이 지금 저기 뭐죠? 애플 많이 갖고 있는 거 이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예. 계속 말씀하시면 예, 예. 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애플 살 때가 2016년이에요. 네. 그 전에 이미 한 뭐 10배, 20배 가까이 다 올랐었고요. 그때 애플 살 때가 PR이 30배가 넘었었고요. 네. 근데 그때 사서도 그 이후로도 10배가 남았거든요. 너무 싸게 살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두 달 전만 해도 그게 22만 하던 주식이 네. 지금 거의 한 30만 원 근처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보고 이게 22만 원 했었는데 그때 샀을 거 일단 아쉬워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22만 원 했다고 올라온 거니까 24만, 25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하고 또 기다린단 말입니다. 좋은 주식은 그렇게 기다린 가격까지 안 떨어져요. 마음처럼 되지 예, 않죠. 예, 24만, 25만 원 뭐 왔다 가면 좀 그 사이에 내가 좀 물린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과감하기 싫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이야기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까지 읽어주시면서 주식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차전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멀리 봐도 좋은 2차전지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금양 박순영 이사님 모시고 2차전지 전반적인 이야기 니켈보다 리튬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돈돈 모닝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